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지난 식신상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조회를 해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려서, 이렇게 어떻게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어떤 성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신상관이라는 부분이 사주에서 모든 핵심이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거나 사람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하는 말과,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식신상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일간의 움직임이 식신상관인데, 그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출근을 한다거나, 또는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간다거나, 또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예를 들어서 공과금 같은 거 내려다닌다거나, 모든 것들이 식신상관에 해당됩니다. 운동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식신상관에 대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 목적을 쓰기 위해서, 식신상관을 쓰기 위한 목적을 해서, 목표, 그죠? 뭘 하기 위해서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활용도의 첫 번째입니다. 식신상관 활용. 지금 이번 시간은 식신상관 활용인데,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식신상관이 등급이 무엇이냐, 그죠? 등급, 레벨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레벨은 인성과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 예를 들어 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권총이냐, 장총이냐, 기관총이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인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식신상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데, 첫 번째는 직업이라는 부분이 전 장르에서 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식신상관이 움직였을 때 무엇을 하고 움직이냐? 관살을 잡는 것이 그 첫 번째라는 거예요. 관살이.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식신상관 활용에 대한 부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성과 연결 지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만 첫 번째, 두 번째만 아시고, 아마도 관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도 공부도 많이 하셨고, 물론 다른 문파에서도 관살에 대한 부분도 설명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던 믿습니다. 근데 저희 육기역술에서는 관살 또한 특이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식신상관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여기 이제 일간이죠. 여기 이제 관성입니다. 여기는 살이 있고 관이 있고, 그렇죠? 관살. 그 다음에 여기 인성. 여기는 식신 상관이 있고, 여기죠? 여기는 재성, 정제, 그렇죠? 편제. 이렇게 이 식신 상관을 가지고, 요렇게. 요것이 식신 상관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정리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는, 내가 식신 상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를 이 축을 딱 세워야지 됩니다. 이것이 식신상관의 첫 번째입니다. 활용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성이 이 식신상관은 어떤 인성을 착용했느냐가 그 두 번째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구분을 짓는데, 이게 너무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요거 첫 번째 식상과 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성이라는 부분을 물론 뭐 책도 많이 있고 또
공부를 깊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내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가족 간의 사주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이 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느냐. 관성 하나만 가지고도 책으로는 2페이지, 3페이지 그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를 풀이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식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살아가기 위한 금전을 먹기 위한, 그죠? 재물을 벌기 위한 행동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뭐 법이고 도덕이고 룰이고 뭐 지켜야 될 이런 것들, 약속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관성에 속해 있는 범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잠시 제껴놓고 우리가 그 사람이 단지 여기에서는 직장을 나가거나 내가 금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그 움직임에 대한 목표, 그렇죠?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또한 어떤 일에 적합한가, 어떤 일에는 좀 하지만 그 임시직에 해당되고 조금 더 강도 있는 쪽으로 갈 것인가, 또는 지금 해도 그 일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을 가지고 관성에 대한 부분, 이것이 무엇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관성은 어디냐, 식상의 목표물이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식상이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목적이 됐든 일이 됐든 기적 경제 활동이 됐든 나한테 주어진 잡이 됐든 그거 외에 내가 어떤 일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활동이 됐든 이 목적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소소한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이 사주의 주인공이 어떤 쪽으로 직업을 선택해서 갔을 때 능력을 발휘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라는 이 부분이 식상으로 관사를 잡는 것을 우선 모티브로 해서 우리 사주 풀어가는 과정, 그죠?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시다면, 보고 계시다면 아마 전문가 쪽에 가까우신 부분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셔야 이해를 하실 거니까, 그죠? 전문가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자, 이 살과 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관은 정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정관. 정관을 얘기하고, 살은 편관을 얘기하는 거죠. 왜 살이라고 그래요? 일간으로부터 7번째 후에 있기 때문에 7살, 7번째에서 나를 극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 같으면은 경금이죠. 살이 되고, 그죠? 을목은 신금. 이렇게. 그것이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관이라고 쓰지를 아니하고 그냥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일단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살이라는 부분이. 자, 그런 부분인데, 자, 일단 이 살에 대한 부분, 관살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중심이라면, 이 살은요, 나보다 하나, 두 번째 위에 있죠. 나보다 위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 요 부분은 이제 인성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넘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규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살에 대한 부분은, 관살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관살은 이 앞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관과 살은 일간에게 압박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압박감을 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 좋은 말을 하면은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일간 입장에서 월지나 일지에 관살이 있어요. 관살은 월지, 일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살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일간에게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에요. 일간에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 주는 부분. 근데 관은 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갖다가 이제 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다음에 남편도 관에 해당돼요.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남자들은 관이 자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럼 이 관살에 대한 부분은 일간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자꾸 뭔가를 주문하고 일간을 가만히 못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일간에 관살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왜? 해야 될 일이 자꾸 주어지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일간이 받는 압박감이라는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오니까 일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서 그것을 해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움직임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식인상관을 가진다면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뭐다? 관이에요. 관과 살이겠죠. 그러면 관과 살 두 개로 나눠진다면 정관은 직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너 월급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거다 이거죠. 우리가 따졌을 때 관청에서 우리는 무조건 좁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기 전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주민이고, 그죠? 시민이고 막 이러니까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건 도덕이니 뭐 이런 걸, 지켜야 되겠죠. 하다못해 운전해도 지킬 거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간에도 약속 같은 거 지켜야 되고, 이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정관은 그런 모양새인데, 살은 무엇이다? 급박하게 압박감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무조건 해. 이제 군대라는 어떤 형식이 좀 비슷한 거죠. 살은 나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라 강제로 시킨다. 그러니까 살은 나로 하여금 가만히 못 있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월지에 살이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정관은 정중 부탁을 받으니까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살은 어떻게 되죠? 살은 안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급박하게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과 살에 대해서 일간한테 압박감을 줄 때 월지에서 관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게 뭐 급한 저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도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내가 좀 일거리가 없고 한가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불안해집니다. 살이 있으면. 왜 그러냐? 이 살을 뭔가 해야 될 일을 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지금 놀면 안 되겠고, 지금 돈 들어갈 때 생길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관은 돈 좀 딱지값 내세요 하고 딱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살은 그죠? 체포하러 오는 거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마다 사주마다 관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관이 월지에 일지에 있는 경우도 있고 월지에 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일지에 살이 있는 경우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관이라는 것은 관살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선은 월지에서 찾고 그것도 없으면 절초에서 찾아야 돼. 그것도 없으면 일지에서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월지에서 관이 있고 일지에 살이 있어요. 그럼 관이 먼저일까요? 살이 먼저일까요? 월지에 관이 있으니까 서열이 그렇잖아요. 순서가 요렇게 돼서 이 연, 월, 일, 시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죠. 여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월지에 관적인 직장을 먼저 다니다가 일제 살이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이 살이라는 것은 우리 육교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이 살이요. 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돈 잡는 귀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는 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 잡는 직업으로 가면 막아지는데 살 잡는 직업으로 안 가면 안 막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7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7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목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되고 그 다음에 극복력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좋은 것도 많죠. 나쁜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월지 사주 원국에서 월지와 지지, 저희들은 천간을 빼고 봅니다. 천간은 이 바깥의 기온과 같아서 항상 움직임이 많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제끼고, 물론 활용도 나중에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서 육기옥수를 풀어가는 과정은 월지와 일지의 지장간, 그 다음 연지와 시 정도 보면서 월지와 일지의 부분을 1차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보자. 월지부터.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 내에서 관이 있느냐 살이 있느냐, 식상을 먼저 보셨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관이 있느냐 살이 있느냐를 잡아내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지장간 아니라 지하실, 좌우묘에 지하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토가 바뀌기 때문에 그 지하실에 있는 인자일지라도 그거 하나가 조그맣더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하나의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유달에 있는데 진이 붙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을개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설사 을목이 살이라고 해도 또는 계수가 살이라고 해도 이렇게 됐을 경우, 여기서 이제 유달에서 이 정화 이렇게 됐을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살이 되잖아요. 그죠? 계수가 이렇다 하더라도 살은 살입니다. 또한 월지, 일지, 절처 봉생에서 올라와 있는 인자에도 살은 살이라는 거죠. 절처, 처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지하실, 그 다음에 절처, 일지, 지장간, 일지, 지하실, 일지, 절처, 이 6군데에서 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주는 결국은 살 잡는 쪽으로 흘러가게 직업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신다면 살에 대한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의, 손님들의 사주를 틀리게 돼 있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식상을 잡고 관을 갖느냐 살을 잡느냐면 우선 살피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살을 잡는 살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그 당사자들한테는 좀 보이지 않게 막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월지 지장간이든 지하실이든 절처에도 있으면 살이라는 건 재생살이기도 하고, 그죠?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재생살이기도 하고, 그 살 자체가 돈적 없는 귀신이므로, 그 다음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성장 과정에서 아버님으로 인한, 안 사랑한 건 아닙니다. 아버님이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일지에 있다. 그럼 일지에 있으면 거기는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사주 당사자가 살을 잡는 직업, 그죠? 직업 쪽으로 흘러간다면 또 다르겠지만, 자, 이쯤에서요. 그러면 관살은 무엇이냐 이거죠. 이 관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신상관에 잡아들어가는 목표지만, 그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적인 측면을 잠깐 벗어나서요, 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거리라는 거죠. 일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장인이라면 이거 직장 상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관사라는 거, 직장인이라면 직장 상사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직장의 사장님이라든가 내 위에 사람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한테 뭐를 주죠? 월급을 내가 받는 대신에 일을 해야 월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나한테 명령권자가 관과 살이에요. 왜? 나보다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장으로 논다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직장 상사가 있는 곳, 회사, 직장. 그래서 관사를 직업의 목표로 보는 거예요. 직장이라고 놓고 보는 거죠. 왜? 내 일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직장인에 한해서. 그렇죠. 직장인에 한해서. 직장인들은 그 직장이고 직장 상사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관살이 피상이 됐거나 임묘가 됐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직장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옮겨도 상황이 온다는 것이고 또 일거리잖아요. 그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일거리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거리가 있는 곳, 그것이 직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공무원을 하느냐, 일반 대기업이냐, 조그만 중소기업이냐, 일반 자그마한 회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물론 식당에 내가 출근하면 그거 직장이잖아요. 거기 왜 가요? 일하러 가잖아요. 직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죠? 직장인이 아니고 어디다? 이거 장사하는 사람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면 관살이 뭐죠? 장사하는 사람, 이것이 고객이 됩니다. 왜? 고객이 장사하는 사람 손님이잖아요. 손님은 왕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또 손님은 왕이고 사장님은 또 황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이 관입니다. 왜? 그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재생관. 이것이 재물의 흐름이 또 관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관이라는 것은 내 고객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고객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 고객이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은 고객이지만 또 프리랜서도 그죠? 프리랜서도 고객에 해당돼요. 프리랜서 내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 고치는 사람이다. 또는 전기를 고치는 사람이다. 차를 고치는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 뭔가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 또한 관과 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일거리로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고객이 와야 일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직장 자체가 일거리죠. 일하러 가니까 일거리가 있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그렇지만 프리랜서,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들은 고객이 곧 일거리잖아요. 고객이 와야 일거리가 생기죠.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관이에요. 고객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빨리 음식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내가 막 일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관사를 봤을 때, 큰 의미에서는 일거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관과 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관은, 그렇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막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은 강제로 시켜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은 내가 좀 이렇게 시킨데 그냥 하는 것만 고개서만 하면 되지만 살은 또 다른 변수가 있고 막 이런다는 거죠. 자, 그럼 식당을 했을 적에 예를 들어 식당이라면 그냥 요 관계를 갖다 집어넣으면 관을 일반 정관을 상대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그냥 와서 밥만 먹고 배고프니 밥 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같은 먹거리를 하는데 살을 상대하는 사장님들 어떤 사람이냐면 배고프고 거기에 술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부분도 있죠. 만약 술 한잔 먹고 땡깡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 살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평범한 게 아닌 고객만의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방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육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 피를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횟집 마찬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업을 하려고 그러면 노래방도 살을 고객으로 둬야 노래방 잘 됩니다. 술집도 마찬가지고, 뭐, 바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식당도 그런 분이 있어야 술이 잘 팔립니다. 그렇지 않고 정관만 있는 경우는 그냥 음식만 팔 수밖에 없어요. 관과 살의 구분을 짓다면 뭐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은 힘들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한 고객을 상대하는 거고, 살은 힘들고 어렵고 까칠하고, 그죠?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이런 고객을 상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살을 해결했을 때가 더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소주 한 병 팔으면 그냥 갖다 놓고 떠다 놓고 팔아도 4천 5천 원 받잖아요. 그죠? 소주가. 그러면 2, 3천 원 남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국밥 한 그릇 말기 위해서는 그 반 이상 되는, 만약 8천 원짜리도 4천 원 이상의 수고와 재료비가 들어가야 8천 원으로 해서 3, 4천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살을 해결하는 쪽이 일이 단가가 세고 마진이 많고 수입이 더 큰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과 살을 구분할 때 관은 그냥 직장에서 평범한 직장, 문서 플레이하고 사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살은 우리가 작업복에 연장 입고 상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작업복에 연장 들었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수업 시간에 늘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살이라는 부분이 직장으로 따진다 그러면 그러면 이 관에 대한 부분은 그냥 우리가 평범한 직장이에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힘들도 안 들고, 또 살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것도 싫어합니다. 그냥 평범한, 너무 타치하는 것도 싫고 타치하는 것도 싫다 이거죠. 일단 정관을 갖고 계시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살을 갖고 있으면, 사회가 살이 있잖아요, 월지에. 그죠? 월지 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냅두질 않으니까 내가 늘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를 내가 잡는 직업으로 가야 그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 원천 뿌리까지 얘기한다면 너무 길으니까 그런 거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막 나가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에 대한 이 첫 번째 A그룹과 B그룹 있고 C그룹이 있어요. 자, 살에 대한 직업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자면, 살은 일단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 죽고 사는 문제, 사람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살에 대한 부분. 왜? 살을 맞으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살을 맞았다, 이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 살이랑 맞으면 그냥 주먹 한 대 딱 들으면 죽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이제 경험하시고, 이 살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교육술은 살을 특별 취급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살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순서로 나에다 보면 뭐가 있죠? 법조계. 법조계가 이제 검사 있고 변호사도 있습니다. 직업이. 뭐 여러 가지 법조계 있죠. 자, 법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죠. 사형선고도 법으로 내리잖아요. 감옥 넣고 빼고. 그죠? 이 법조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조계 다음에. 의료계 있죠. 의료계가 병원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의료계가 사람 죽이고 살리고 목숨 갖고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치료를 잘하면 살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안기는 게 의료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가 있죠? 금융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A클래스입니다. 금융계. 왜 금융계냐? 돈 갖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 돈 갖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살린다. 금융계가 세 번째입니다. 그 네 번째가, 그 다음에 종교계죠. 종교계가 이제, 종교계 또한 정신적인 부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죠.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 의지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교계 또한 이 살해자 직업에 들어간 살 직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군경이죠. 군인경찰. 군인경찰도 사람 죽여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복 입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작업복의 연장 자체가 이분들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식상으로 관사를 잡을 때 인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에 따라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보다 A클래스냐 B클래스, C클래스는 나눠지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가 A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왜 이거는 공부가 동반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5가지. 그러니까 살을 잡는데 5가지겠죠. 물론 법조계는 상관 쓰고 의료계는 식신 쓰고 식신상관 같이 쓰겠지만 금융계도 상관을 쓰죠. 관리직이니까. 종교계도 마찬가지. 군경은 몸을 움직이니까 식신을 쓰는 경우가 많죠. 자, 요렇게 A클래스인데 말씀드렸듯이 B클래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공부가 돼서 인성을 착용해 가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상으로 관사를 잡는 직업이 또 있잖아요. 생명을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부가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법사시라든가 뭐 변호사 뭐 자격증을 따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 금융계도 못 가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B클래스는 어디냐 이거.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죠. 생명을 다루는 직업.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문서풀이 하는 경우가 그래서 B클래스의 첫 번째가 보험입니다. 보험이 잘 돼 있으면 아파도 살잖아요. 근데 안 돼 있으면 죽죠. 이제 보험 클래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피 보는 직업. 생명을 죽이잖아요. 살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 뭐죠? 정육점? 정육점이라고는 했지만 그건 중국이 파는 거지만 실질은 도살장 같은 데 얘기죠. 살생을 하잖아요. 이런 데 관계된 직업이 피 보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거기하고 또 횟집도 있어요. 횟집도 물고기 다 죽이잖아요. 생명을.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B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만큼 했느냐에 따라 식상의 등급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일이 이제 B클래스 가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C클래스가 어디냐면 이제 C클래스 하나 더 있겠죠. C클래스가 어디가 있냐면 세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은 의식주와 관계된 일이에요. 의식주와 관계된 일인데 옷 있죠. 옷 안 입고 살 수 있어요? 옷 없으면 죽어요, 이죠. 겨울에 얼어 죽죠. 저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관계된 일.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레벨이 얕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그렇게 아주 심각한 건 아니죠. 법이나 의료 이런 거 관계 좀 동떨어져서. 그죠? 그런 용어까지 아니더라도 의료계 옷, 옷. 그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뭐냐면 먹는 거죠.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안 먹고는 못 살으니까 이게 음식. 그죠? 근데 살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주류하고 연관됐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이런데 융하고 연관됐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살아. 그래서 요 부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쪽까지 연결돼 있다. 근데 이건 살자면 세 번째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을 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쪽도 살을 잡는 직업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막 큰 돈을, 그래도 밥 먹는 거보다 비싸잖아요. 좀 금전을 갖고 와.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쇼라고 하는 거. 술 주쇼. 그죠? 나 즐거움을 주쇼. 막 이런 거잖아요. 나 술만 먹고 놀러 왔으니까 즐거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노래방을 차리고 기계를 놓고 흥을 좀 돋고자 이거 조명도 해야 되고 그죠? 많죠. 이것이 또 살잡는 직업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집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축 또한 여기에 해당된다. 건설과 건축도 이 하는 일도 살 직업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느냐? 노가다 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일본어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노동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식신상관 나가서 그냥 살 갖고 있다 그러면 작업부 연장 들고 막노동을 많이 하게 되는 사람도 많더라. 그 중에서 이제 뭐 좀 뭔가 조금씩 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러 다닌다든가, 청소를 하러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 삽을 들고 나가서 한다든가, 지게를 진다든가, 막 이런 부분들이 이 살과 연관이 있어요. 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업복이 연장. 자, 법조계, 의료계 전부 다 가운 입국이죠. 검사판서 가운 입잖아요. 그 다음에 땡땡땡 이거 가지고 하고, 의사분들도 가운 입고 메스 들었죠. 종교계에도 다 법복이 다 있죠. 군인경찰 정복이 있고, 그죠? 종교계. 그것도 금융계에도 전부 다 유니폼 다 입습니다. 은행 가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단순히 우리가 작업복의 연장 이런 얘기를 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꼭 노동을 하기 위한, 그죠? 막노동하기 위한 작업복이 아니고 내 전문 자격증, 자격인을 나타내기 위한 유니폼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장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살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C그룹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살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이 관살을 잡는데 살과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신과 상관이 있겠죠. 우리가 이 공부를 이제 어지간한 식물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신을 가지고 제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식신 제사를 뭐죠? 내가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신 제사. 그 다음에 상관, 경관이 있습니다. 이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관을 친다 이런 뜻이겠죠? 식신 제사를 식신, 내가 전문 기술한 먹거리로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뜻이겠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관은 어떻게 돼요? 관을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관은 관을 때려 부신다. 그 상관, 경관, 위하백단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상관, 경관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결국은 상관, 경관은 그렇다고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 말 수단으로 정관, 평범하게 그냥 보통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평상시로 돌아온다 그러면 나쁜 짓으로 법을 어긴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 외화백단 이거는 틀린 말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요? 자, 식신으로 관을 봤어? 그럼 뭐라고 하나요? 상관, 경관이니까 식신, 견관이겠죠. 이건 식신, 견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신으로 관을 봤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 내 전문 기술로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안 할 수도 있고, 평범한 일 할 수도 있잖아요. 전문 기술이나 전문적인 거를 따졌을 때. 이걸 식신, 견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관, 가살. 그죠? 이거는 상관, 가살이죠. 상관으로 살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 가살. 식신, 상관, 견관, 상관, 가살이라 하고. 그죠? 식신, 제살, 식신, 견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 살적인 일을 하느냐, 관적인 일을 하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월지에서 식상으로 잡았을 때, 이 사람은 식신을 벌어먹는 사람, 상관을 벌어먹는, 이거는 이제 앞장에서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식신, 견관을 살을 잡아서 벌어먹는 직업을 갖느냐, 그 다음에 관을 잡아서 벌어먹는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죠? 그 사람의 직업이 나누어지겠죠. 너무 길어져가지고, 요 다음 장에서 또, 154번이죠. 154-1로 한 번 더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월지에서 월지, 일지, 지장 가지고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찾는 방법도 식상은 월지에서 관살은 두 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또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하고, 즉 오늘은 뭐죠? 식상을 쓴다면, 그죠? 식상을 지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식상 쓴다면 그럼 이 사람 뭘 할 것인가를 관과 살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살을 잡는다 그래서 무조건 법관이다. 뭐 가서 연장 들고 가서 막노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구분이 되려야 된다. 그죠? 그건 나중에 이제 더 다음에 인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그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식상으로 관인을 잡느냐 살을 잡느냐가 우선적으로 눈에 팍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죠? 관인비식제 읽어내는 훈련이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식신이냐 상관이냐, 살이냐 관이냐 이것만 있다 우선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업관계 사주 풀어가는 핵심 중에 뼈다구라는 거죠. 골격. 집으로 따지면 용마루라는 거예요. 용마루가 탁 서야 되겠죠. 그것만 눈에 보인 다음에 인성을 착용하고 재를 보냐고 하는 탁한 점도 보이겠지만, 우선적으로 식신상관으로 관을, 어떤 관을 잡나? 식신이냐 상관이냐 살이냐 관이냐, 또는 살만 있느냐 관만 있느냐 관살 혼잡이냐, 그죠? 없느냐도 있습니다. 이것도 봐야 된다. 그것만 딱 눈에 읽어낼 줄 알으면 사주 풀어가는 거예요. 땅집 괴검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아무튼 그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바로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가게 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좀 자세히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새까지 말으시라고. 그렇죠?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미루고요. 아무튼 저희 이렇게 육격술 너무 사랑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막 두근두근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의를 좀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